드라마 우리 집이 주는 경고, 몇 년 전부터 성업 중인 공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까요? 특히 아동을 앞세운 방송들, 물론 드라마 내용은 지나치게 극단적입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박세리 씨 부친의 만행, 어딜 가나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얽힌 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가정사잖아요. 그러나 박세리 씨의 위상이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라 여느 유명인과는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남의 일로 여기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방송에서 계속 리치 언니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집도 다 공개를 했었는데 어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지간한 건 남모를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 유기하는 거하고 자식 등에 빨대 꽂는 부모들이에요. 그냥저냥 살 수 있게끔 생활비 정도 보조받는 거야 키운 공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오랜 기간 등골 빼먹는 것으로 부족해서 자식 얼굴에 먹칠을 하다 못해 쪽박까지 차게 만드는 부모들, 그간 알게 모르게 뒤로 빼낸 액수 들어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인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당하고만 있었을까? 아마도 오랜 시간 일종의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이지 싶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내 삶은 없었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계획이었어.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은 가족이 제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은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가 아니어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쓰지 않는다고 해요. 학술적으로 이를테면 논문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자 표현인 거죠. 학자들은 주로 심리 지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한 10여 년 정도 되었지 싶어요. 유래는 1938년작 연극 가스등이라고 합니다. 이후 1944년 잉그리트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고요. 영국이 무대인데 내용인즉 전기가 아닌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던 시절, 가스등은 여러 집이 동시에 불을 켜면 어두워진대요. 집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점점 남편에게 휘둘리며 의존하던 주인공이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남편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바로 여기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잉그리트 버그만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10화까지 방송된 12부작 MBC 금토 드라마 우리 집에 가스라이팅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부터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끄거나 아니면 뒤로 넘겨서 보셔야 해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심리 상담의사인 주인공이 정체 모를 범인에게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게 되면서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 밀착형 코믹 스릴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코믹 요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허술한 부분이 군데군데 눈에 띄거든요. 그걸 무마시키고자 코믹이라는 단서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볼거리는 김희선, 이혜영, 투톱 배우의 연기 대결입니다. 서로 대비되는 의상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김희선 씨가 가정심리 상담 의사 노영원 역할이에요.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오은영 박사하고 같은 위치인 거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요. 오은영 박사는 가스라이팅 대신에 심리적 지배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노영원은 편의상 대중적인 표현인 가스라이팅을 자주 쓰더라고요. 왜 가스라이팅이 자주 나오느냐? 이 드라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인물이 많아서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노영원의 남편인 최재진입니다. 최재진은 어머니 홍사강에게 일평생 세뇌를 당했고 동료 의사인 오지은에게도,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이세나에게도 걷잡을 수 없이 휘둘립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이 노영원의 아들 최도연이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가장한 문태호와 선배 소희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유약한 면면을 보이거든요.
드라마 우리 집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뇌를 당한 피해자가 세뇌를 한, 그러니까 가해자의 맛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난다고 해도 또 다른 인물에게 세뇌를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종영인데 최재진 부자 두 사람 모두 정신을 차려서 대호각성에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쉽사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재진이 의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고 법조인이고 다 필요 없고요.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기르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교육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조언을 기꺼이 참조는 하되 취사 선택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심지 굳은 아이로 길러야 하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는 살면서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한 적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사강이 최재진에게 너는 내 삶의 목표였어.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워딩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제 딸 어렸을 때 했던 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전히 아이만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내 딸인데 남보다 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 남보다 훨씬 우월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그리고 드라마 우리 집이 주는 경고, 몇 년 전부터 성업 중인 공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아동을 앞세운 방송들. 물론 드라마 내용은 좀 지나치다 싶게 극단적입니다. 현재까지 대놓고 악한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이세나와 문태호. 그런데 이 둘 모두 노영원이 진행하는 방송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영원의 솔루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거든요. 남의 가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노영원의 화법에 화가 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노영원. 그러는 너도 네 가족을 삭제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 범인들이. 특히 살인을 저지른 문태호는 어린 시절 노영원에게 상담을 받았던 문제 아동의 형이었어요. 저는 채널A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부분을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해왔어요. 이름 석자는 다행히 감추지만 일단 얼굴이 공개되고 사는 환경도 다 보여주잖아요. 그 어렵다는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 말로는 심리 상담이라는 게 몇 차례 몇 시간 상담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종기를 도려내듯이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끈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상담을 받고 투약도 해야 한대요. 그런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면서 아이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영상이 한번 나오면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채널A 요청해서 삭제를 한다 해도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될 좋은 공부라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오은영 박사를 필두로 진행자들은 왜 자기 자식의 문제점은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자식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는 부모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이지연 씨는 JTBC 내가 키운다와 채널A 금쪽 같은 내 새끼 두 군데에 연달아 출연을 했어요. 그 두 번의 출연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2020년 5월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매주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아이든 부모든 인터넷상에서 입도마에 오릅니다. 욕바지가 되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못됐다, 기록 경신을 했다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나면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있겠죠. 벌써 사춘기를 맞은 아이도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저는 제 일도 아니지만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우리 집 이 드라마에 상담을 받고 나가는 두 아이의 모습, 원망으로 가득한 표정, 눈빛이 나왔었는데 심리 상담 방송하시는 분들 이 장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